네, 8월 11일 뉴스라인 초석 시간입니다. 요즘 집값 장난 아니죠? 정부에서도 이제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정책을 막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도 집값이 롯데캐슬이 거의 11억, 12억 이렇게 가고 있어서 그때 이거를 할 걸라는 많은 후회를 받는 분들이 하고 계신데 아무튼 이런데 이 집값의 문제가 청년들의 문제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뉴스에서 보고 있는 집값의 문제와 청년들이 느끼는 이 집 주거의 문제가 좀 많이 다르고 또 이렇게 11억, 11억 되는 것을 근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청년 주거에 대한 문제를 좀 할 거네요. 금천구에 새롭게 이사 오거나 아니면 금천구에서 좀 독립해서 다른 곳에 나가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주거지를 바뀌어야 된다 할 때 서울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주거 상담을 하고 있는 청춘빌딩의 김규희 사업운영팀장님과 그리고 장윤경 사업운영팀원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그죠? 괜찮으신가요, 집은? 저희 집은 지금 베란다에 물이 새기 시작해서요. 그렇죠. 네. 방에 물이 새고 있는데. 방에 물이 새. 네. 이렇습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가 지금 한 거의 보름 비가 오니까 사실 많은 집에서 조금씩 물이 새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파트도 지금 약간 물이 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칼바위에는 폭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집값 부동산 정책 뉴스 많이 들어보잖아요. 좀 네. 이런 거 사실 주거 상담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 남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그런 뉴스를 들으면? 우선 너무 비싸서 구입을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와서 다들 이제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희도 너무 공감이 가고 네, 네. 그리고 속상한데 이제 정책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쵸 이게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억도 1억이 아니라 10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맞습니다. 근접이 좀 어렵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사실 그 금액이면 청년이 아니라 뭐 중장년도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돈을 모아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좀 허탈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또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 주거 상담을 좀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좀 어떤 것들을 상담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전문 공인중개사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이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네. 이제 무료로 상담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약 과정이나 계약서 작성하거나 네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이제 네. 여성 1인 가구들은 이제 직접 가서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제 방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 주거상담 그 프로젝터 분께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봐주시고 계약까지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어려워. 네. 가서 부동산 아저씨랑 같이 가면 되는데 근데 이게 네. 또 여성의 입장에서 요즘 특히 워낙 네. 험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꼭 이렇게 언니랑 가든지 네. 아니면 친한 누구랑 가든지 네. 그게 약간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두려움이 네, 두려움이 맞아요. 있어서. 좀 성인 남성분이랑 네. 갔을 때랑 네. 좀 혼자나 언니나 뭐 동생, 여동생이랑 같이 갔을 때 좀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집주인분께서 그래가지고 성인 남성분. 사실 이런 거는 그 남성에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네. 이해를 못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는 여성 딱히 같이 가도 네. 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네. 여자만 갔을 경우는 네. 약간 조금 그런 네. 이렇게 얕게 보는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죠. 이게 네. 남성분들이 이거는 좀 알아주셔야 될 것 하고 주변에 집 보러 갈 때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이 정책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좀 제 금천구의 청년들이 만약 나만의 공간 그러니까 이제 좀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독립 안 하시는 주택이다 하지만 자기 집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 좀 내가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제도를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지원 정책 종류가 좀 많은데요. 뭐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행복기숙사, 청년 전세임대, 사회주택, 또 청년 월세 지원까지 요즘 지원되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거 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해가지고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네. 청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통학이랑 출근이 좀 용이한 곳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어가지고 이거를 좀 해당되는 친구들은 좀 지원해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세권이라면은 금천구에도 혹시 있나요?
금천구에는 아쉽게도 금천구에는 없죠. 없습니다. 금천구청역과 독산역과 네. 가디역에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가까운 데가 어디? 약간 대학가 주변으로 있는 건가? 대학가는 아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음. 좀 강서구 등촌동, 염창동, 동작구 노량진동, 네네. 또 광진구 쪽 건대 쪽이긴 한데 광진구 뭐 구이동, 서대문구, 마포구 네네. 쪽에 그런 지금 쪽에. 네,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런 정책들을 일단 상담을 하기 전에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면 어디를 들어가야 이런 정책들을 워낙 아까 얘기했듯이 한 대여섯 개가 막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네. 어떻게 알아봐야 이제 돼요? 저희도 사실 찾아볼 때는 그렇게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 사실 아쉬운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안내해드리는 이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랑 블로그 요런 곳에다 이제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통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많이 주세요. 네. 이게 뭐 중앙 홈페이지나 이게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이런 거는 없나요? 국토부나 네. 이런 데. 뭐 LH 청약센터라고 그 네이버에 검색해 네네. 보시면 네네.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래요?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얘기한 예시 중에서 월세 지원이 가장 꽂혔습니다. 네, 맞아요. 월세 지원은 네.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거는 자격 요건이 또 따로 있는데 네네. 청년 세대이고 또 어떤 기준 소득 아래고 월세가 60만 원 아래에 살고 네네. 있으면 그 신청을 했을 때 월세를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신청해서 만약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받기 몇 어렵지만 달간 받나요? 그게 아마 10개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네. 그쵸. 20만 원씩 10개월이면은 일단은 그것도 자격 조건이 아까 얘기했던 소득 기준이 네. 있고 그리고 그 세대 아까 주여야 세대 되고 주여야 되고 좀 이런저런. 세대 주여야 되고 네. 등본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월세가 만약 60만 원 이하인데 만약 80만 원인데 좀 60만 원으로 맞추는 거는 안 되고요. 되고. 네. 그쵸. 6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20만 원을 요즘 월세 60만 원이면 투룸 가능한가요? 투룸까지 가능하죠? 네, 보증금에 또 그렇죠. 네. 그 돈까지 다르는 거니까. 네. 보증금 관계가 없나요? 보증 관계도 있어요. 어. 근데 제가 그 단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증금도 얼마 이상은 안 되고. 네. 일단 모든 복지 정책이 일단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면 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좀 사례를 통해서 좀 한 두 권 정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오셔서 어떤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네. 얻었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지방에서 서울로 오신 여성분이 한 분 네네. 계셨었는데 이제 정책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전혀 무지하신 상태로 오셔서 이제 동행 서비스까지 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계약건까지 네네. 다 성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우선 뭐 검색해서 알아보는 것조차도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와서 아예 요렇게 이런 조건에 가고 싶다. 그래서 부동산을 같이 놀아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부동산도 같이 놀아드리고 부동산 그 집까지 같이 보고 그래서 이제 집 본 곳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좀 네. 뭐 물도 안 나오고 뭐 비가 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안 구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데 보고 나서 그 계약이 성사가 됐거든요. 네. 그분은 어떻게 여기 상담소로 그게 더 신기하시다. 저희가 네 홍보를 열심히 했더니 다행히 와주셔가지고 홍보의 힘이군요. 네 홍보의 힘이 네. 굉장히 커서 네네. 잘 됐네요. 또 네. 다른 사례가 뭐가 좀 있을까요? 다른 상담 사례는 대부분 이제 서울시에서 네.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홍보물을 이제 뿌리게 되면 그거를 보시고 자기 자격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네네.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어서 직접 이제 신청을 해보시고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그 정도 정책 안내해 드리는 것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근데 아까 그 공인중개사분이 상주하셔가 상담 받는데 이렇게 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집 보러 가고 막 이렇게 하시면 그 부동산도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약 네. 시간이 또 따로 예약지를 설치하고 오프라인이면 네, 또 그렇게 코로나 진행되구나. 때문에 1대1로만 가능해요. 네. 그렇죠. 네. 참 좋은 지금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여기서 금천구로 올 때는 여기 청주빌딩을 문을 두드리면 되는데 네. 이게 이분이 뭐 금천구에 살고 계신 청년이 그뭐 지방을 간다거나 네. 아니면 다른 서울시 다른 구로 갈 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할까요? 그 정책이 네. 있냐고 네네네. 여쭤보시는 네. 거죠. 그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많이 있는데 경기도는 또 경기도 나름 뭐 또 충남은 또 충남권 나름대로 있을 거여가지고 거기도 주거복지센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거기 가서 좀 알아보시면은
관련된 정책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이게 정책이 그러면 서울시 네. 거기 때문에 서울시 자주군 약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네, 네. 경기도나 아니면 뭐 전북이나 뭐 경상도 네, 같은 네. 갈 때는 거기에 주거복지 네, 네. 금천구도 주거복지센터가 있죠. 네, 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창년만 약간 특화해서 네, 네, 운영을 네, 하기 네. 때문에 네. 일단은 그리고 여기가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해가지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문의할 수 있는 저 비가 새는데 뭐 이거 집주인께 말을 해도 될까요? 좀 이런 간단한 질문들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이 청년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카카오톡으로? 네, 네, 카카오톡으로도 지금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카카오톡? 금천구 주거 상담, 금천 주거 상담이라고 금천 치시면 청년 주거 주거 상담 상담 이렇게 치시면 그러면 청비로 네, 아, 플러스 네네네. 친구를 등록하시면 저희가 이제 질문 오는 대로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 화요일을 목요일만. 네, 야. 이틀 이제 공인중개사 분께서 상주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때 이제 예약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질문들이 어떤 질문이에요, 청년분들이? 질문들이 대부분 그 서울시 정책 관련된거나 또 진짜 간단한 그 비센다 뭐 이런 그런 질문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오프라인으로 오셨는데 자기가 미혼모이신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6살 아이인가 아기가 있는데 같이 구할 집을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고 싶다.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활용하신 정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좀 행복주택이라고 또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안내해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형제랑 이제 형제가 따로 살게 됐는데 둘 다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좀 저렴한 집을 찾고 있다. 금천구 내에 자기의 조건에 맞는 집이 좀 있을까 여쭤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네. 일단은 그런 것들 사실 주거복지랑 약간 연결이 많이 좀 되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까 행복주택이나 여러 가지 차원 지원 정책들이 좀 있는데 이게 청년이라 하면 나이가 지금 내부 정책들이 이렇게 만 39세 이하인가요? 아니면 지금 요번에 이제 34세로 34세? 네,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요. 되게 많이 낮아졌네요. 네, 낮아졌어요. 네, 그래도 저희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있긴 있어요. 39세가. 네, 아, 네, 그래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저희 청춘 빌딩도 음. 청년들을 만 39세로 지금 규정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만 39세 분들까지 받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정책은 근데 이게 주거 정책은 35세, 만 네. 35세까지. 네, 네. 20세 이상? 그것도 만- 만 19세. 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또는 네. 만 39세인 것도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게 지원 정책마다 네, 정책마다 달라서 그건 그래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책이 좀 워낙 다양해서 좀 네.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사실 그 청년들이 이런 주거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돈인데 일단은 그 월세, 그 전세가 대부분 1억 이상이라서 웬만하면 1억 이상이라서 전세를 가기보다 많이 월세를 많이 가는데 그럼 이게 그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사실 네. 청년들은 일단은 집담보 대출도 안 되고 네. 그렇죠. 그 부모님이 뭔가 주지 않는 한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경력이 맞아요. 많이 없잖아요. 그럼 또 그런 대출도 좀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네. 그 대출을 그럼 이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 이런 뭐 지원도 있나요? 우선 이제 은행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네, 대출이 청년 있어가지고 대출. 청년 대출이 있어서 이제 최대 1억까지. 근데 그거는 이제 조건이 크게 이제 보진 않고 이제 이자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네. 그것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 조건이 그러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네, 취업 일을 상태나 하고 하면 있는 네, 청년. 중소기업에서 네. 일을 하고 중소기업만 있는 친구. 몇인 이상 이런 거 있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인 네, 이상 그쵸. 또 그러니까 조건이 또 따로 있어서 네. 그렇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네. 일반 그러면 이렇게 한 2, 3인 일하는 그런 이렇게 소규모 네. 단일수목 같이 그렇게 내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제 주변의 지인이 이제 4명 정도 일하는 회사에 네네.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건 네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그 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이제 빌려주려고 하는 네. 네. 일단은 내가 집을 좀 얻어야겠다. 네. 물론 사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든 월세든 내가 지금 집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반지하에도 좀 이렇게 좀 네. 지상으로 좀 올라야겠다 네. 하는 분은 한번 두드려봐도 상담 네, 받아보는 네, 게 네. 사실 손해는 안 날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지벨리 하우스 이것도 금천구 좀 몇 개 있지 않나요?
그것도 제가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세한 부분은 잘 네네. 모르겠어요. 그때 죄송합니다. 이게 네. 부업체가 달라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청년주택으로 네. 한번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시는 분이 네. 거기서 또 당첨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신 분들 한번 이렇게 청년 얘기할 때 한번 나오셨긴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그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 주거 문제와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보고 있는 이런 부동산의 문제가 약간 결이 좀 다를 거라고 좀 얘기 드는데, 와닿는 게 네, 다르긴 좀 한것 어떻게 이것이 좀 청년들은 좀 이걸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일반 주거 문제는 사실 음. 중장년층은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마련된 상태에서 진행이 네, 되는데 그렇죠. 이제 청년들은 아예 보증금도 없는 상태로 이게 주거를 진행하게 되니까 네네.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고시원이나 반지하, 뭐 이제 뭐 비가 새고 물 새고 이런 건 음.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는 조건으로 되고 있어서 그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사실 일반 주거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그 집을 구매 내 집장만으로 대부분 이렇게 포커스가 맞지어지나 그러다 보니까 뭐 청약을 한다거나 근데 청약도 이게 뭐 몇 년 이상 부어야 맞습니다. 조건이 300만 원 사실 이상이고, 그쵸.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약간 거기까지 이게 네. 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맞아요. 1순위 되기가 그쵸. 쉽지 않죠. 네, 이 맞습니다. 시기가 한 10년 필요한가요? 되더라도 네. 뽑히는 게 또 그쵸. 네, 그게 오래 넣으신 분이 뽑히니까. 그분들이 1순위라서 사실 근데 그쵸. 다 청약을 음. 붙고 있는 상태라서 음. 맞아요. 어렵죠. 되게 어렵죠. 네. 요즘 지금 뭐 30대 분들이 많이 분노했던 부분들이 그나마 예전에는 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실 저희 처음에 음. 전세 방 빌라가 6천에 결혼할 때 네. 근데 그거를 나올 때 보니까 지금은 그게 2억 뭐 전세가 그래요 전세가 이 와. 힐스테이가 지금 전세가 매매가 9억인가 그런데 네. 전세가 7억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야, 와. 7억 주고 내가 전세를 사는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사실 이거 청년층은 아니라 일반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네. 특히 청년층은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결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그 중소기업 다니면 네. 대출하는 거 그거 말고는 크게 일단 안정적 직장이 있어야 뭔가 네, 더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주거 문제가 좀 근데 또 좀- 결혼하면 신혼부부는 요즘에 네. 또 네.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많아서 그쵸. 2억 이상은 이제 받을 수 있는 아, 것들이 그쵸. 많더라고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런 주거 문제가 좀 어떻게든 이게 워낙 어쩔 수 없어 이게 워낙 비싸지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자력으로 할 수가 있는 네.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일반 주거 문제와 청년 주거 문제의 차이가 일단은 사실 청년은 진짜 사는 것보다는 정말 살아갈 곳이 네, 없다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게 금천구의 주거 특징, 그 네.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보다 좀 금천구는 이런 것이 좀 특화된 거나 아니면 주거적 특징이 좀 있을까 싶은데요. 금천구에는 일단 지벨리가 형성돼 있어서 네네. 뭐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음. 해서 좀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는 구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음. 문화 좀 생활 활동 공간은 부족한 네네. 게 아닌가. 왜냐면 놀러 갈 때 다들 안양으로 가든지 그렇죠. 좀 더 멀리 가서 홍대를 가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금천구에는 좀 놀거리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일단 지벨레가 있어서 1인 가구가 네, 좀 1인 가구. 가산동과 네. 독산 1동에 집중돼 특히 가산동에 맞습니다. 많이 있고 독산 1동도 인구가 되게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대부분 그 생활형 주택 도시명 그런 거 연놈 이런 거죠. 그쵸. 그냥 원룸 진짜 좋아지면 1.5룸 정도. 1.5룸은 거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방에 음. 미닫이 문이 아, 있어가지고 맞아요. 방이 살짝 분리된 형식으로 네, 돼 네. 있어서 이제 그거를 1.5룸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지금 갑자기 들은 질문. 그 되게 시흥동이나 독산 2동, 3동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 다가구 주택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 한 5세대에서 7세대 정도가 있거든요. 네. 3층 대부분 3층에 주인집 살고 네. 맞아요. 이- 두 가구 이층, 일층, 네. 이 집도 사실 그런 집인데 아, 이런 집에는 또 공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원룸형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는 이렇게 월세가 한 거의 2배거든요. 네. 여기는 한 2, 30이면 거기는 한 4, 50. 그러니까 관리비도 들어가서 네. 그래서 청년들의 이게 뭐가 안 맞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게 일단 요즘에 청년분들이
그 추구하는 네. 그런 그 주거 형태는 네.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펑하니 있어야 뭐 네. 다 이렇게 빌트인으로 다 갖춰야 돼 그런 네. 게 좀 있어야 되나요? 저를 예시로 들어보면 저도 이제 1인 가구로 산 지 한 4년, 5년 정도 네네.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살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이제 막 들어갔었어요. 500에서 40 막 이런 데 들어가서 정말 그냥 뭐 바퀴벌레는 기본으로 같이 사는 집에 살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대로 살면 너무 나의 인생이 피폐해진다. 네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자. 돈이 더 들더라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나은 집, 빌트인 있는 집 뭐 이런 네네. 집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청년들이 이제는 그냥 안 좋은 집에 사는 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냥 찾아서라도 조금 더 좋은 집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신축을 찾고 옵션 있었으면 네 좋겠고. 옵션이 있었으면 옵션, 좋겠고 네. 옵션이라면 아까 뭐 에어컨, 세탁기, 네 세탁기 냉장고, 뭐 그 정도 냉장고 그런 이렇게. 것들. 네 왜냐면 그거 살 돈도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렇게 조금씩 나은 집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들으셨죠? 왜냐면 금천구에 워낙 아까 다가구가 많아요. 네. 저층 주거지가 많은데 네. 거기에서 사실 옛날 그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열악한 부분들도 많이 네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같이 융화되려면 네. 주거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 네, 게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일단 1인 가구가 좀 많다는 점 네. 좀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근데 아까 그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홍보를 네.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네. 첫 번째가 이게 곰팡이 네. 없는지 고르는 거 네. 그리고 그 바퀴벌레 맞아요. 이거 올려 봤는데 곰팡이 없는 집은 어떻게 고르나요? 일단 햇빛. 네, 햇빛. 진짜 햇빛. 네. 이거 네. 반지하는 안 되겠네. 네.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래된 건물.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거기가 이제 싹 도배가 돼 있어서 네네. 곰팡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 데를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해도 잘 안 들고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크게 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뭐 너무 오래된 건물들은 네, 파악을 좀 잘 해서 또 화장실 그 창문이 있는지 네. 환풍구가 있는지 이게 곰팡이 엄청 잘. 창문이 없어도 그 환풍 송풍기 네, 네, 환풍기가 그게 또 있는지. 잘 네, 되는지 네, 또 네.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바퀴벌레는 어떻게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는 사실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네 그냥 뭐 이제 창문 같은 게 이제 샤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네네. 돼 있으면 사실 거기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샤시요? 네, 뭐 샤시 이렇게 tum. 구멍 뚫린데 뭐 옛날. 방충 막 요런 데도 사실 네네. 확인을 다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바퀴벌레들이 얼굴만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가지고 이제 방충망 확인, 뭐 이제 방충망에 물 이렇게 나가는 그 길도 잘 네네. 네, 또 그리고 홈이 있는지 그 아랫집이 가게인지 고깃집 같은 경우 고깃집은 아니고 그냥 네, 음식점인 음식점인 경우에는 네네. 네, 또 바퀴벌레 쓰레기 이런 거 때문에 많이 타고 올라오니까 올라올 때 네. 1층에 상가주택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튼 네, 네. 잘 피하시고 약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청년 주거 문제와 그 일반 주거 문제가 약간 결이 다르고 접근 경로가 달라야 되는 것도 지적을 하셨고 네. 금천구가 좀 1인 가구가 많고 네. 좀 이게 문화 시설들이 많이 네. 없다는 걸 지적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금천구에서 조금 더 주거 환경, 네.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좀 요구되고 있고 지금 청춘 빌딩에서는 이분들 좀 만나기 위해서 어떤 좀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어떤 활동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청춘 빌딩 안에서는 죄송합니다. 네. 청춘 빌딩 안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1인 가구에 포커스를 맞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커뮤니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두잇이라는 청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럼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게. 그 대신 그 커뮤니티가 열심히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줘야 현수막 돼요. 봤어요. 두잇. 네, 맞아요. 두잇입니다. 네, 그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차 모집 중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소셜 다이닝이라고 했어요. 이제 식사를 같이 만들고 해 먹으면서 이제 커뮤니티도 구축을 하고 이제 이야기도 외로운 청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대식당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대대식당을 진행하고 있고요. 담당자.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터대 빌리대라고 해서 이제 터를 빌려준다는 뜻으로 청년들한테 터를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제 공유 주방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네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식사할 수 있게 이제 장을 마련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주거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연초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네. 많은 것들이 지금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마음 약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혼자 살면서 내가 어떤 약을 먹어야지 내가 괜찮아지는지 뭐 피임이나 그런 관련한 그 약사 전문 약사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요일 네 라이브 진행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청춘 빌딩 그 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네. 뭐 블로그에서 네, 많이 네. 소개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한번 놀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놀러 오셔서 청춘 네. 빌딩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1층에 카페 갖고 2층에 네, 네. 2층에는 이제 또- 청춘홀이라고 해서요. 네. 공부를 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용한 분위기를 형성을 네네. 해서 이제 사실 카페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것도 요즘에는 좀 눈치도 보이고 이러니까 네네. 청춘 빌딩에 오셔가지고 2층에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독산 1동과 가산동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1인 가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벨리의 배우 기지로 해서 많이 주거 하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아침 일찍 대부분 네. 대부분 청년분들이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퇴근하시는 스케줄이 되게 많아서 네, 또 주말에는 주무시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체 이 많은 청년들이 어디에 있는 거니 만날 수가 없다 뭐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는 건데 그걸 네. 만남을 뚫기 위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청년분들이 그 저녁이라도 네. 늦게까지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8시, 네, 10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고 네네.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10시부터 10시로 네. 운영이 되고 있었어서 네. 아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많이 좀 두들기시고 혼자 외로우시면 혼자 소주 드시지 마시고 같이 소주 먹어요. 네, 같이 소주 맞습니다. 먹으면 네. 좀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아까 좀 이런 그러니까 청춘 빌딩이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금천구나 서울시 아니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게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특히 네.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필요하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주거 문제. 네네네네. 주거나 청년이나 좀 통틀어서 네. 우선은 이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 이유가 네. 사실 문화나 여가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그거는 좀 심각하게 네네.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살 집도 필요하지만 놀거리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 청년 공간처럼 청춘 빌딩처럼 금천 오랑이라는 공간도 있고요. 네네. 네, 각 지역마다 이제 청년을 위한 공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을 많이 두드리셔서 그런 곳에 있는 이제 사업들을 많이 네, 참여를 해보시면 거기서 이제 만남을 또 만날 수도 있고 네네. 네, 즐거운 프로그램도 많으니까요. 네. 그 지벨리 내그 무중력 지대인가요? 네. 무중력 지도 아주 그런 네, 역할을- 무중력 지대가 요번에 금천 오랑으로 이제 그게 금천 네, 오랑이에요? 네,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랑은 무슨 뜻일까요? 그쪽 직원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네. 와라 이런 뜻 아니에요? 네. 네. 어떤 되게 그게 좋은 뜻이 있을 여기로 것 같습니다. 네. 와라 우림 지벨리 우림 네, 네. 그 시동인가요? 건물에 네, 맞습니다. 시동이죠. 네, 거기도 이제 건물을 바꿔가지고요. 바꿔서. 새로운 건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직원이신 거 아니에요? 아, 금천 오랑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네. 솔직히 만약에 서로가 기관과 서로 네. 연계돼서 서로 네. 뭐 좋은 거 이렇게 같이 가져가고 네, 네. 네, 서로 맞습니다. 부족한 거 채워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무중력 지대가 네. 금천 오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벨리 내에 지기산센터 안에 있어서 거기서 거기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네. 점심시간에 이렇게 휴식할 때 네. 그래서 쉬기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뭐 세미나도 하시고 하니까 네.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일단은 장윤경 팀장, 그러니까 김규희 팀장님과 장윤경 팀원님 함께 모셔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청년 주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일단은 좀 정리를 하면은 정책도 많이 있는데 이제 청년분들이 이걸 좀 많이 찾아보실 게 필요하고 네. 만약 찾기 어려우시면 오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 아니면은 카카오톡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카카오톡으로 하니까 네. 그거를 좀 이용하셔서 어떤 좋은 주거를 찾아가는 네. 과정고 또 이제 그런 청년 정책에 좀 참여하시면 이런 청년 주거 정책도 더 좋은 게 만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우리 좀 마무리 좀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에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당부 인사. 네. 아, 마지막에 되니까 더 떨리네요. 네. 저도 그렇고 이제 모든 많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 저희 청춘빌딩 주거 상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전문
공인중개사분도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 없이 저희 문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할 거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윤경 선생님도. 네, 이용하기 편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온라인으로 금천 청년 주거 상담 검색해서 궁금한 거 그냥 쉽게 여쭤보시고 또 정책 좀 안내해 달라고 하면 다 안내해 드리니까 그리고 무료거든요. 그냥 네. 어느 지역에 계시든 가능하니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그 청년 아까 서울시 전반적으로 정책이라서 관악구나 구로구나에도 한번 두들겨 보셔도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꼭 내가 금천구 아닌 것을 너무 탄식하지 마시고 네. 두들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년 주거 관련해서 장윤경, 김교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진행에는 이성우였고요. 기술의 신선순, 영상 편집의 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